다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을 거는 그림 설명하는 영상을 좀 찍을 텐데, 드로잉 프로젝트를 하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 카톡방에 제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장이나 두 장씩 명화, 미술 작품을 공유를 했고, 그 그림들을 처음에는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점점 좁혀서 어느 쪽으로 조금 감상하는 방향이 모이도록 하려고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요. 양해의 말씀을 한두 가지 드리자면, 제가 숫자를 잘 못 외우고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스토리나 그런 이미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그런 영상들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가 숫자랑 이름에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좀 버벅대고 얼버무릴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계도 조금 잘 못 다룹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고 싶으니까 점점 둘 다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날에 공유했던 사진은, 그림은 뭐냐면요. 네. 이 그림이랑, 네. 좀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이 그림 첫날 공유했을 때 좀 옛날스럽다라거나 요즘 그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정도의 표현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스토리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이미지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포스터를 봐도 그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아,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미지들이랑 가깝다, 혹은 멀다, 그 정도의 느낌을 갖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 예상했는데 아무도 옛날 이미지 같다라는 표현을 안 해주셔가지고 조금 아쉬웠고, 네. 그래서 이 두 그림을 제가 공유를 했는데, 이 화가는 조토라는 화가고요. 13세기 말, 14세기 초까지의 굉장히 당시에 유명했던, 잘 나가던 화가였어요. 그래서 이 그림들은 이탈리아의 스크로베니 예배당, 네, 스크로베니 예배당에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유했던 그림이, 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술사 공부를 하거나, 네, 미술 전공을 한 친구들은 교양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을 그런 그림이고, 같은 화가 그림인데, 네, 이름이 마사초. 네, 마사초입니다. 마사초는 브루넬리스키라는 이탈리아 건축가로부터 원근법을 소개받아서 이 회화에 적용해 본 그런 화가인데, 당시에 흑사병으로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한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이탈리아 그림은 아니고요, 러시아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사실 조금 관찰을 잘 하면은 조금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이 나올 텐데, 보시면서도 봤는데 그걸 언어화하는 데까지 어려움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은 제가 이따가 짚어드리기는 할 텐데 전혀 보지 못하시고 인지를 못하셨는지 저 좀 궁금하긴 해요. 저희가 카톡으로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즉각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들을 바로바로 여쭤볼 수가 없어서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유한 그림이 네, 이 그림입니다. 네, 파올로 우첼로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이고, 시대 순으로 제가 공유하지는 않았어요. 네, 너무 뭔가 좀 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그렇게 뻔하게 했다고 해도 잘 알아채지는 못하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섞어봤어요. 네, 이 그림은 이제 모자이크 그림이고, 라벤나 성 아폴리네르 누오브 성당에 6세기경에 만들어진 제작된 그런 작품이고, 네,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잘 알려지고 유명할 것 같은 우리 미켈란젤로의 15세기 맞나요? 네, 15세기에 제작된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공유해드린 순서고, 시대 순서로 시기별로 정리를 한번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이 라벤나 성 아폴리네르 누오보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고요. 작자는, 제작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려져 있진 않아요. 6세기, 굉장히 좀 오래됐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 조토의 13세기 말 14세기 초의 그림과는 시기가 지금 거의 배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600년, 6세기 정도, 6세기, 7세기. 네,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시간적인 거리가 있는데, 이미지적으로도 그래서 그 물리적인 시간만큼의 거리가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올 그림이 15세기 마사초.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루닐리스키라는 건축가가 소실점을 알려줘서, 네, 그 소실점을 접목시킨 화가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도의 단계까지 와서 봤을 때도 이미지적인 차이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 제일 초기의 모자이크 그림은 전혀 그 원근법의 원자에도 가까이 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그림이고, 이 테이블도 되게 서 있는 느낌?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쭉 서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 이런 그 테이블의 꺾임이 느껴지지 않는, 네, 그런 굉장히 평면적이고, 이런 그림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공간에 누가 있었고, 뭐뭐뭐뭐가 있었고, 뭐뭐뭐뭐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 정도의 굉장히 스토리를 전달하는, 네,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이 많이 없잖아요, 그림에. 원근법이 적용이 안 돼서 그런지 각이 많이 없죠. 네, 그냥 둥글둥글, 그림이 전체적으로 좀 둥글둥글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 조토의 그림은 저는 사실 원근법이 이때 없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사실 이렇게 넓혀서 보면은 원근법은 이제 실제로 평행한 선들이 이제 만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어딘가에 가서. 아까 뭔가 찾았었는데 잘 안 보이네. 네. 그래서 보면은 원래 원근법은 여기 이 모서리에서 시작된
이런 대각선들이 끝에 가서 모여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이는 게 이제 원근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약간의 착시 현상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어보면은 원근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는 확인이 되는데, 그냥 딱 이 그림을 봤을 때 이런 오른쪽 성 위에 있는 그 오른쪽 성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실점이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약간 그런 착시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긴 했지만, 저는 아무튼 이 13세기 이 정도로도 각이 어떤 기울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표현되었다는 거에 조금 놀랐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도 오른쪽 그림에도 보면은 지금 이게 소실점이 나오지 않는, 네, 그런 구도죠. 그리고 이거는 왼쪽 그림하고도 비슷한데, 근데 오히려 여기에는 이제 전체 건물의 크기가 안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식탁이 좀 많이 좁아 보여요. 그죠? 네, 현실적으로 식탁이 굉장히 좁아 보이고, 이 조토 그림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크죠. 사람이 굉장히 크고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어린이나 그런 좀 체구가 작은 사람이라고 감안을 해도 좀 비례적으로 이 가운데는 아니고 왼쪽에 서 계신 분, 손을 이렇게 들고 계신 분이 좀 크게 그려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건물들이 배경적으로 필요해서 놓기는 했지만은, 뭔가 이 주인공 남자분이 되게 부각되는 그런 그림이다. 어린이들이 이제 그림 그릴 때 중요한 사람을 조금 크게 그리잖아요.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저 이 그림이 너무, 이런 그림 네, 조토의 이런 그림 너무 웃긴데, 이 오른쪽에 있는 군중들의 표정을 보면은 사실 저는 좀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네, 이게 뭐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거기서 하나 더 이제 조금 요상한 거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 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개개인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이 반영된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몰랐던 대로 굉장히 재미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이제 다음 우리 마사초 그림으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 공간과 인물들 사이의 어떤 관계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좀 더 객관적이 됐죠. 네. 여기는 그렇게 치면은 조토 그림은 좀 많이 주관적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맨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저는 어쨌든 중요한 그 인물이 조금 더 크게 그려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 오른쪽에 마사초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소실점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과 인물 사이의 그 크기도 이 사람이 이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못 들어가려나?
이 층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건축물, 구조물을 좀 자세히 알긴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아까 그 건물, 조토가 그린 그 건물에 비해서는 들어갈 수 있을 법해 보인다. 조금 있을 법하다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마사초의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고, 파올로 우첼로는 14세기에서 15세기의 화가인데, 이 그림은 산로마노 전투라는 제목의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고, 네, 이 책입니다.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5권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마사초부터 시작을 해서 브루넬리스키로부터 그 전수받은 원근법이 회화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을 타기 시작을 하는데, 우선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마사초가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흥분시켰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책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3D 영화 보고 4D 영화 보고 그런 것처럼 정말 그 당시에는 평면적인 회화만 사람들이 보다가 조금 거기에 3차원적인 요소의 그 환영을 만들어서 그림에 응용을 해서 그 3차원의 환영을 만든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매료가 되었고, 화가들이 굉장히 푹 빠졌다고 해요. 굉장한 유행이었다고 하고, 파올로 우첼로가 그 정말 원근법 소실점 덕후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잠도 안 자고 이거를 구현을 하느라고 막 그렇게 푹 빠져 있고, 막 아름다운 원근법이요 막 이러면서 정말 원근법을 사랑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사랑하다 못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 책에 나온 양정모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바닥에 뭐가 있나요? 뭐 칼 같은 것도 보이고 사람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때요? 뭐가 느껴지시나요? 어디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원근법을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나 인위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넘치면은 뭔가 조금 이상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뒤에 배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뭔가 그 원근법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좀 멀리에 있는 사물들은 흐리게 하는 거, 그런 기법들을 적용하지 않은, 굉장히 멀리 있어도 생생한 그런 느낌을 담은 그림이죠. 산로마노 전투, 파올로 우첼로였고, 저는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을 했고, 약간 조금 항상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근법 관련돼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미켈란젤로가 15세기, 16세기 화가이고 최후의 만찬을 그린 건데,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 이 위에 그 6세기 그림 보여드린 것도, 네, 이 6세기 그림 보여드린 것도 그렇고, 뭐 조토가 그린 이 그림도 그렇고, 사람의 얼굴이 조금 특징이 잘 안 드러나는데, 이 그림은 조금 어떤 동작이라든지 얼굴 모습 뭐 조금씩 되게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뭔가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 원근법이 조금 적용된 그림들은 어떻냐면은, 인물과 그 주변 환경이 이제 약간 조화롭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네. 근데 그 조토가 그린 이런 그림들은 뭔가 자기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부각시키고 싶은 것들을 크게 확대 과장해서 표현했다. 뭐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효과가 있고, 사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거는 가져와서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한 원근법으로부터 시작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이 이제 끝없이 발전하고 유행을 해서 언제까지 갔나요? 사진기가 나오면서 뭔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18세기, 19세기 정도까지 가다가, 물론 그 전에도 다른 화가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모색이 되고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기 영향은 정말 막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14세기 정도부터 18세기, 18세기 정도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400년, 뭐 500년, 네, 이 정도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어떤 테크닉적으로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높고 그렇게 하려고 굉장한 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번외편으로 하나 더 그림을 넣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역원근법이에요. 역원근법은 러시아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책가도라고 하는 형태의 회화의 역원근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책가도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원근법은, 서양식 일반 원근법은 이렇게 위로 소실점이 맺히잖아요. 근데 이 역원근법은 소실점이 아래로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림은 진중권 씨가 쓰신 서양미술사 고전 예술편에 설명이 돼 있어요. 참고하시고 싶으시면 134페이지 찾아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교육받을 때 태어나 보니까 원근법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릴 때. 그리고 저도 20살 때까지 입시하면서 원근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고, 근데 어쨌든 이런 미술사를 알지 못한 채로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 원근법이 이건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인식이 전환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 생각이 조금 더 말랑말랑해지고 유연하고 자유로워져야지 내 그림에도 더 변화를 시도할 수 있고, 얼마만큼까지 우리가 더 자유롭고 즐겁게 그냥 어떤 한계 없이 그림을 그려가도 될지에 대해서 하나의 열쇠가 돼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싶었어요. 수업 시간에는 이제 말로는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까지는 미술사 시간이 아니니까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조금 따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역원근법 조금만 부가 설명하면은, 이것도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이게 내가 보는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 쪽에서 봤을 때 그 입장을 고려해서 그린 그림이다 하는, 이제 좀 뭔가 배려심이 묻어나는 그런 관점이 담긴 표현법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사실 이전까지 원근법이 어쨌든 우리가 기원 후 2000년이라는 시간 가까이에서 3, 400년, 4, 500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풍미를 하다가 1, 200년 전에 그 막을 내렸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조금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 원근법이라는 거는 한 시대를, 어떤 시기를 지나가는 거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역원근법의 존재를 알고 나니까 그 원근법에 실려있던 어떤 그 고정관념이나 틀이나 그 긴장이 훨씬 더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역원근법만 소개를 했지만, 역원근법 말고도 또 뭐 물구나무서기 원근법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궁금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좀 이것만이 그림에서 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열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굉장히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고, 또 궁금한 거나 제 설명 중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들,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모자이크 작품이 6세기의 이탈리아에서 그 누오보 성당, 라벤나 성 아폴리네르 누오보 성당에 제작되어 있는 그 모자이크 작품, 그리고 다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이 다음에 보여드릴 조토의 14세기 다음에 보여드릴 조토의 13세기 말에 그려진 역원근법이라는 존재까지 알고 나니까 역원근법의